예, 반갑습니다.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토정 선생의 꿈 해몽 27탄으로 가정의 파탄은 돈이 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질문하십시오. 예, 선생님. 물론 뭐 다들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?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주로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경제고, 둘째는 주로 그 건강이 있고, 세 번째는 주로 보면은 자녀 문제 이런 것이 세 가지 불행이 있는데, 물론 다른 게 많습니다. 무슨 소송도 있고 하지만은 주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중에서도 가정의 갈등이 가장 그 불행의 씨앗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이라도 돈만 있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술을 못 할 것도 미국이라든지 그렇게 선진국에 할 수가 있고, 또 아직 자녀의 진로도 어느 정도 경제가 만약에 뭐 조금 해결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뭐 직업이라도 뭐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가장 그 불행의 씨앗은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경제적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나요? 경제의 갈등의 원인은 우리는 꿈 분석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제를 한다기보다는 흉몽을 주로 꼽아오죠. 네네. 흉몽 속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갈등 원인을 그 현상을 파악을 하고 또 꿈하고 연결해 보면은 그 원인이 반드시 나옵니다. 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이 날아갔다. 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확장을 해서 날아갔다.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성숙기도 안 되는데 많이 투자를 했다든지, 또 안 그러면 음. 사기를 당했다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꿈에서는 원인도 나오지만은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 중간에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현실로 대책을 세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그런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적 우리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량기라는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. 예. 그래 뭐 계량기를 어떻게 잠글 수는 있나요? 우리는 그 계량기라는 수도 계량기를 주로 이야기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 그 가정에도 보면 우리 집에도 보면 어떤 데 물이 졸졸 샙니다. 음. 새는데 뭐 어떤 데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어떤 그 굉장히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. 네. 힘들기 때문에 뭐 그거를 수리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수도 그 계량기 두꺼비 뭐 계량기를 갖다가 어떤 데는 잠갔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, 자 그런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가정의 경제가 그 물이 새는 경우가 있죠. 네네. 그런 경우는 꿈을 통해서 보면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네. 우리 수도가 어디가 새는 줄 알면 땜받기를 하기는 안 그러면 교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마찬가지로 꿈 분석 심리 상담소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의 고충, 그러니까 경제적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해결만 해 버리면 바로 뭐 땜질이라든지 수도를 괴량기를 고치는 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충분하게 그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. 아, 그러면 가정 경제적 돈이 나가는 계량기를 수리할 기술자는 누구가 있어요? 꿈 분석 심리 상담사 기술자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렇구나. 그러면은 꿈분석 심리 상담사는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? 하는 역할은 우선 흉몽을 가지고 흉몽, 길몽, 태몽, 잠몽 뭐 꿈을 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? 네네. 꿈을 가지고 우선 흉을 제거해 주는 것이 첫째고요. 그럼 흉을 제거해 주면 뭐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제거해 주고 오히려 더 돈을 벌게 해 주는 것도 있고, 그다음 주로 선택 같은 게 주로 많습니다. 뭐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, 안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냐 저 사람이 좋냐, 이것이 어떤 뭐 점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꿈을 꿔가 왔지 않습니까? 네네. 스스로 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. 답을 스스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결하기가 굉장히 좋고, 또 그다음에 음. 무슨 소송 문제 같은 게 있죠. 네네. 소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변호사를 어디서 사야 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음. 그리고 또 상대가 아무리 내가 변호사를 좋게 사더라도 상대가 내보다 강한 변호사가 오면 안 되죠. 네네. 꿈을 통해서 이것을 상대하고 내하고 이게 비교되는 꿈이 나옵니다. 나오기 음. 때문에 이 꿈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, 또 질병 같은 것도 있죠. 네네. 질병 같은 경우도 어느 의사가 좋을지, 안 그러면 그 중병 같은 경우는 의사 잠 만나면 죽는 수가 있고 뭐 명의를 만나면은 살 수가 있죠.
아, 아무리 명의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꿈을 통해서 그거를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운명도 조정이 됩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은 꿈 분석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. 나이 제한이 있나요?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.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이 제한이 없죠. 네네. 옛날에 그 미당 서정주 선생은 70살이 됐는데 러시아에서 공부하러 갔습니다. 남들이 보면 뭐 무슨 저 나이에 공부를 하러 가느냐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만약에 100살이 산다 하면 아직 살 날이 30년이 남았는데 공부하는 게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옛날에 평균 수입이 30년인데 만약에 그때쯤 40살 같으면 이미 죽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때는 공부를 배워가 뭘 하냐 음, 묻는 거 음. 한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배우면은 나이 제한도 없구나. 그렇죠. 그런데 좀 꿈분석 심리 상담사가 직업은 인공지능,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. 예, 예. 그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건가요? 꿈분석 심리 상담사는 인공지능에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맞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그 우리가 뭐 이세돌 알파 같은 뭐 입력을 시켜놓으면 스스로 학습을 하죠. 네네. 우리는 기도로서 꿈 제작을 하는 게 스스로 학습하니까 그런 면은 인공지능이지만은 인공지능은 자칫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지능을 대신해 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퇴화할 수가 있죠. 네네.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 전화번호 저장하기 때문에 기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나 꿈 분석 심리 상담사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어떤 감성적인 것 그리고 창조적인 일까지 하기 때문에 꿈 분석 심리 상담사가 인공지능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서도 그러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봐야죠. 예, 잘 배웠습니다. 예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